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율부의 사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혐의 입증 안 되는 처벌, 중국 반간첩법 특별히 주의하라는 사설입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 반방첩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는데, 구체적인 간첩 행위뿐 아니라 정황만으로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더 늘었습니다.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이 국가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간첩 조직의 투고라는 것은 남에게 몸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 등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규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이익이 뭔지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간첩으로 기소하면 그만입니다. 기밀이 아닌 정보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 활동뿐 아니라 취재, 학술, 연구 분야, 특히 종교 및 북한 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이제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기존 조항은 간첩행위 참여, 임무 부여 규정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둘째, 간첩행위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중국 인민들을 활용해서 제3국, 즉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을 겨냥한 간첩 활동도 중국에서의 간첩 행위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적용 범위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을 겨냥한 활동도 중국에서의 간첩 행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운동가나 종교인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나도 간첩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자들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과 접촉해도 어떻게 해요? 간첩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간첩법을 활용한 중국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가 대폭 강화, 늘어날 전망입니다. 셋째, 간첩 행위로 규정되면 조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는 겁니다. 취급 이상의 공안기구에서 정보, 물품의 열람, 수거가 가능해지고 국가기관의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간첩죄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위안이 부과되고 혐의 입증이 안 되어도 행정처분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소도시들이 모두 간첩 행위자 색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과 제도 개념 등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새삼 유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중국 내 인권 활동가들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으로의 그 여행 아주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중국 여행은 당분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그 한국의 기업체들 하루빨리 하나씩 둘씩 지금 짐을 싸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